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목요일 개천절 휴일입니다. 박 대표 새벽에 출근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새벽 5시 7분인데 왜 새벽에 영상을 찍느냐? 일찍 영상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쉬시면서 영상 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라고 찍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영업일수로 12일 만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14만 4천 원을 찍어 14만 4천 원 고점을 찍고 직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뚫고 올라오는 모습.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일단 크게 보면은요.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에 24만 원대를 찍고서 7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IPO 종목입니다. 여러분 IPO 종목은 박 대표가 주식 바닥에 30년 있으면서 통계를 내봤는데 제가 1994년 입사거든요. 30년 됐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 있죠. IPO 종목들 특징이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70에서 80% 정도 내려오잖아요. 마이너스.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7만 원대까지 왔죠. 24만 원대.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반등 나온 시점 절묘합니다. 8월 초부터죠. 정확하게 보시면은 8월 5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이 반등이 나온 시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시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대응 전략 리포트가 있습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시황 얘기 먼저 하면은요. 8월 초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FOMC에서 0.5 금리를 내렸습니다. 0.25보다 빅스텝으로 갔죠. 경기 침체 문제 때문에 11월에 한 번 더 0.5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금리를 내리는 부분 2차 전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2차 전지 종목들 그동안 공장 짓고 설비 들이고 전기차 캐즘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영업이 안 되고 공장 돌리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오고 대출금리, 시비 발행,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가게 됩니다. 전기차가 조금 더 저가에 많이 팔릴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 이게 1차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8월 초부터 올라온 이유. 미국의 대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트럼프가 유리했었죠. 저격 사건 이후로. 그래서 월가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돈이 몰린 현상. 방산이나 전통적인 종목들. 근데 8월 초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뀝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월가에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합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해리스는 미국의 스쿨버스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친환경적인 후보가 되면서 2차 전지가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자, 금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게 전기차 관련,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입니다.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15만 원대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보이시죠? 15만 원대 걸리는 모습입니다. 7만 원에서 15만 원 박스권이죠. 왜 15만 원이 쉽게 돌파를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 누르고 있습니다. 15만 원대부터 위로 매도를 한 겁니다. 가장 낮은 매도 최저가. 여기가 뚫리게 되면 숏 커버에서 스퀴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에코프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모기업이죠. 에코프로 머티에. 주봉 보시면 작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30만 원부터 F나기 전이니까 150만 원이겠죠?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시작합니다. 주식이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할 수 없이 숏커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스퀴즈로 시장가로 그냥 산 겁니다. 빨리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스퀴즈 때문에 끝나니까 다시 급락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보시면은 최근에 영업일수로 11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단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거는 에코프로 머티 지분 관계부터 얘기하고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지분 관계 보시면 에코프로 45%, 그다음에 BRB라는 곳에서 BRB 로토스 그로스 펀드와 BRB 로토스 펀드에서 지분을 거의 20%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BRB는 뭐냐면요, 블루런 벤처스라고 사모펀드입니다. 윤관 씨란 분이 대표로 있는 펀드입니다. 이 윤관 씨는 LG그룹 구본부 회장 타계했죠? 그분의 맞사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원을 나온 분이고 상당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도 인맥이 있습니다. 이분이 BRB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2017년 정도. 일종의 사모펀드죠. 7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사모펀드는 7년 정도 되면 여러분 출구 전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BRB라는 곳에 갖고 있는 이 지분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경영 목적이 아니죠. 수익이 목적입니다. 왜? 사모펀드고 그 CEO가 윤관 씨입니다. LG그룹의 대표, LG그룹 맞사위. 이분 얘기는 조금 더 뒤에 있다 하겠습니다. 2017년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사모펀드는 7년 차가 되면은 출구 전략이 나온다는 거. 물량을 정리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블록딜, 사모펀드의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딜 하게 되면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주가를 뺀 요인입니다. 그럼 반등은 누가 시키고 있는 거냐? 차트를 보시면은요,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량을 받아가는 세력들, 외국인입니다. 박 대표가 파악한 바로는 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제가 매주 주간 미팅을 합니다. 정보회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제가 PBC로부터 하던 거예요. 매주. 에코프로 머티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영업일수로 11일을 올랐습니다. 매수 창구는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윤관 씨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스탠포드를 나왔는데 BRB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7년 됐어요. 에코프로 머티 지분 투자한 지. 블록딜을 하고 있습니다. 7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에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들어왔습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매집하고 있는 이 친구들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저가에 사고요.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려 사고, 세 번째 근저보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 어느 단계?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매도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와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박 대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리포트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수급입니다. 충분히 빠졌던 종목이고 마이너스 70에서 80% 정도 고가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모펀드의 블록딜 물량이 나오고 있고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받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수급 전쟁입니다. 완전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머티 일봉 고점을 일단 뚫었죠. 주봉입니다. 저 15만 원대가 제가 분명한 중요한 가격대라 그랬습니다. 7만 원부터 15만 원.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전략이 바뀝니다. 숏 커버를 하지 않고 스키즈를 바뀌면서 급하게 물량을 채우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원형 바닥이죠. 24만 원이 뚫리게 되면은 여기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해지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노리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먼저 이슈들을 보시면은 유럽에서 전기차 유턴했습니다. 이제 보조금 지급하고 다시 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서 전략을 바꾸면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발생했죠. 보조금 지급하고 해리스 트레이드 발생하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가격이 떨어진 것도 큰 매력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일 겁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투표가 시작됩니다. 관세 때리겠다. 보복 관세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차들 한국 전기차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에다가 관세를 때리겠다. 5일에 결정이 됩니다. 대응 전략을 미리 마련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관 씨
이슈는 이 정도 하고요. 이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블록 딜을 한 건 좋은데 갖고 있던 물량은 정리했습니다. 블록 딜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뭐를 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기업에는 여러분 거래소보다는 어떤 것들이 있냐? 거래소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들의 그런 게 많은데요.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이게 뭐죠? BRB 펀드 대표 윤관 씨가 이분이 지분을 거의 많이 갖고 20% 가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관 대표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 씨는 말씀드렸지만 LG그룹의 맞사입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구본무 회장, 이분이 현재 대표죠. 구강모 대표. 친아들 아닙니다. 조카죠. 양자로 삼아서 회장이 됐습니다. 대단한 행운인데 이분이 바로 윤관 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구본무 회장의 아들은 진즉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조카를. 자기 동생의 아들을. 조카를. 근데 여기 아마 여자분들 보일 텐데 이 두 분인 것 같은데 이 두 분이서 얼마 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강모 회장한테 대해서. 왜? 유산 상속 관련해서. 결국 이건 뭐냐? 경영권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기업에서. 윤관 씨는 맞사입니다. 큰 따님의 남편이죠. 스탠퍼드 대학원을 나온 분이고 구강모 회장 못지않게 똑똑한 분입니다. 그래서 LG그룹 소송에 이 뒷 배경에는 윤관 씨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뭐가 있죠? BRB가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2조 정도 되는 에코프로 머티 지분도 있습니다. 블록딜을 하면서 물량을 챙기고 있고 남은 물량도 있습니다. 아직도 블록딜을 해야 되겠죠. LG그룹 소송 관련해서 소송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나가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적대적 M&A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LG그룹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과 이분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을 올려서 팔라 그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LG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윤관 씨가 SKIT에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증시에 이 루머가 돌고 있는데 왜? SKIT, SK그룹에서 SK온과 더불어 2차전지 핵심 종목입니다. IT는 비상장이고 O는 비상장이고 IT가 상장이 돼 있죠. O를 살리기 위해서 IT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분 윤관 씨가 관심 있고 나아가 인수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화됐잖아요, 벌써. 왜 그렇게 하려 그러냐? 이거를 인수하거나 그래서 경영권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인수한 다음에 LG화학이나 엔솔로 넘길 수 있다. 무슨 얘기죠? 경영권 분쟁에서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 지분을 좀 얻겠다. LG그룹 경영에서. 그때 SKIT를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협상 카드로. SKIT는 LG그룹에서도 탐내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LG그룹에서도 당연히 탐을 낼 겁니다. 윤관 씨가 이 점을 노리고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관 씨는 결국 BRB 대표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지분을 넘기려고 그래요. 블록딜을 해서 팔려고 그럽니다. 목적은 두 개죠. LG그룹 소송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실탄이 필요한 겁니다. 막대한 실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SKIT도 지분을 노리고 있다. 결국 이것도 소송과 관련이 된 겁니다. 협상 카드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는 뭔가 이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CEO적인 부분, BRB 펀드 2대 주주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 전기차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친전기차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특히 독일에서. 두 번째, 전기차 관세 투표가 있습니다. 중국의 관세를 때리겠다.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BRB 펀드. 윤관 대표가 LG그룹 맞사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이 있고 적대적 M&A랑도 관련이 있다. 네 번째, SKIT 지분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이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급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이밍에 블록딜을 하고 있는데 절묘하게도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내 인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윤관 씨 대표. 자, 스토리가 딱 엮이게 되죠. 아무튼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하고 윤관 씨가 펀드 갖고 있는 거 물량 빼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거 20% 내외밖에 안 될 겁니다. 누가 올리는 걸까요, 이거? 미국의 헤지 펀드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물량을 올려도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매집해서 올릴 건지. 그리고 출구 전략이 나오겠죠. 첫 번째, 사모펀드 BRB의 출구 전략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따라 블록딜을 할 거고, 두 번째, 내리 누르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지금은 이쪽에 살짝 불안하죠. 주가 급등하기 때문에. 세 번째, 헤지펀드가 매집을 하고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수급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뭘까요? 헤지펀드의 전략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가 바뀔 때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파악해야 여러분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차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고가에서 70에서 80% 빠진 저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5만 원대를 쉽게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15만 원대는 공매도 세력들의 가장 낮은 매도가고, 뚫리게 된다면은 쇼커버에서 스퀴즈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 나오게 됩니다. 헤지펀드는 바로 이거를 노리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 자료를 박 대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헤지펀드 매집 전략 자료입니다.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의 매집 전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차피 BRB는 수익이 낮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아도 저점에서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BRB가 갖고 있는 펀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난지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3년 작년 이맘때 자료인데요. 제가 어렵게 구한 겁니다. 평균 단가 계산해 보잖아요. 얘네들 수익률까지 역산해 갖고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가격이 빠져도 14만 원이잖아요. 24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절반 정도 회복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작년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2조 가까이 됩니다. 대응 전략 자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BRB는 수익 보고 파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요. 공매도 세력들은 어차피 지금 상당히 몰린 입장일 겁니다. 15만 원이 뚫리게 된다면 급등이 나오겠죠. 스퀴즈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헤지펀드의 매집 전략이 바뀌게 될 겁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 제가 이걸 넣어놨습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대응 전략을 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배너에 있는 번호 3158-8575. 에코프로 머티죠. 약자 R로 보내시면 됩니다. EMR, 에코프로 머티 리포트. 이번에는 세력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 기법은 뭐냐면 이런 종목도 세력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패턴 분석,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까지.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2번에 다 들어가 있고 다른 종목에도 90%다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EMR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박 대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드립니다. 당연히 무료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반도체 종목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단타방 박 대표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순환매 때는 단타가 최고죠. 입장하실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입장하는 방법은 010-3158-8575 1번 눌러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그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예정이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목 발굴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박 대표가 여러분들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알고리즘 매매 AI가 종목을 발굴합니다. 기간에 여기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박 대표도 PB 할 때부터 쓰던 건데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별로 분석했고 알고리즘이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히든 종목 10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AI가 어떤 종목을 발굴했는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에코프로 머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약폭은 큰데 그동안 또 단기 급등을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올라가는 폭을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올리죠. 2% 3% 한 번 10% 오른 적이 있긴 한데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눌렸죠.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략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EMR이라 보내시면 돼요. 에코프로머티 리포트.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입니다. 세 번째 1번 단타방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고 히든 종목 들어간 리포트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쫓아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빠져나와야 될지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문자 신호 드립니다. 그리고 단타방은 1번이고 히든 종목에 들어간 리포트는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이 앞서가죠.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약합니다. 고평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주인 곁으로. 코스탈라니에 산책하는 개입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주가는 항상 실적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서. 머티는 어떨까요? 살짝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아주 많이 벌어진 건 아니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FO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0.5 더 내릴 건지 2차 전지 종목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11월에 미국 대선 해리스가 과연 될지 해리스 트레이드가 계속 지속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모펀드의 블록딜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지금 이 친구들이 코너에 좀 몰려있죠. 세 번째 헤지펀드의 매집 전략 이런 부분들 수급상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헤지펀드 쪽도 매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전까지 미국 대선 11월 달입니다. 2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이제 대응 전략 반드시 챙기시고요. 대응 전략 리포트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도 활용하시고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단타는 1번 히든 종목은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라 보내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개천절 잘 보내시고요. 박 대표 영상 확인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